자, 오늘은 쓸개골 수술의 시간부터 예후 그리고 비용까지 한번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쓸개골 수술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보호자분들이 쓸개골 탈구 수술할 때 여러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큰 수술이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주변에서 많이 하니까 아주 간단한 수술이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쓸개골 탈구 수술은 우리가 흔하게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술이지만, 실제로는 사람한테서는 굉장히 큰 수술인 것 같습니다. 연골도 성형해야 되고, 뼈도 경골 조면도 이식해야 되고, 또 근육이나 근막도 이완하고 중첩해야 되기 때문에 큰 수술인데요. 일단 수술 시간은 병원마다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대략 편측 기준으로 30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한다라고 하면 한 1시간 정도, 편측을 한다라고 하면 30분 정도 걸린다고 볼 수 있고, 좀 길게 본다라고 하면 편측에 1시간 정도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호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입원 기간이에요. 쓸개골 탈구 입원하고 짧게는 입원 안 한다는 분도 계시고요, 길게는 입원을 한 달까지 했다는 분도 계시거든요. 뭐가 좋다 나쁘다는 아니지만 저희 병원 기준으로는 이틀 입원하고 실제적으로 병원에 체류하는 시간은 2박 3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원 기간은 수의사분들마다 조금 성향이 다를 수 있고요. 또 쓸개골 탈구 수술 이후에 일정 부분 운동 제한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이 만약에 집에 계시는 분이거나 또는 맞벌이 부부셔서 집에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그런 가정 환경에 따라서 입원 기간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일주일 정도는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는 평균적인 것 같고, 그것보다 좀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다. 그래서 수술 전에 그런 부분도 꼭 알아보시고 보호자분 상황에 맞는 병원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붕대. 퉁퉁한 붕대를 하고 있는데요, 보호자분들이 보시기에는 그게 굉장히 많이 불편해 보이는가 봐요. 그래서 붕대를 얼마나 하냐는 것도 질문을 많이 하세요. 좀 짧게는 하루 이틀 정도 하는 것도 있고, 아주 길게는 2주 정도 붕대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하루 붕대합니다. 하루 이틀 정도 붕대하고, 퇴원할 때는 붕대를 풀고 가고요. 붕대를 하는 거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장점은 일단 술부가 안정되기 때문에 좀 안심할 수 있고요. 단점인 부분은 관절의 운동을 억제하기 때문에 회복이 좀 늦어질 수 있는 그런 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이의 기수나 또 수의사 선생님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번째 질문은 약 먹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수술하고 난 다음에 약을 얼마나 많이 먹냐라는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보통 4주 정도는 먹는 것 같습니다. 4주 정도. 좀 길게 먹으면 6주 정도 먹는 것 같은데, 첫 수술하고 2주 정도는 항생제랑 진통제 그리고 소염제, 이렇게 3가지 약을 먹는 것 같고, 2주 정도 지나고 난 뒤에는 봉합사 제거를 하잖아요. 스티치 아웃을 하기 때문에 그 뒤로는 진통 소염제만 하루에 1번 정도 먹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먹는 기간은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약을 만약에 일주일만 먹는다?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수의사로서. 약을 2달 정도 먹는다?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나쁘진 않은 것 같지만 일반적인 애들보다는 조금 더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수술하고 언제 걸을 수 있냐? 이 질문 많이 하시죠. 수술하고 우리 애가 언제 걸을 수 있냐?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한쪽 하시는 분은 좀 덜한데, 양쪽 수술을 동시에 하시는 분들은 질문을 꼭 하시는 것 같아요. 퇴원하고 난 다음에 우리 아이가 언제 설 수 있냐? 소변하고 대변은 가릴 수 있는 거냐? 아기가 도대체 어떤 상황으로 퇴원하는지 모르시다 보니까요. 저희가 드리는 얘기는 그래요. 한쪽 수술한 애들은 그냥 일상생활 가능합니다. 수술하고 3일차부터 집에 가잖아요. 3일차부터 일상생활 잘 하고요. 양쪽을 하는 애들은 3일차부터 잘 걷는 애들도 있고요. 체중이 좀 많이 나간다거나, 아니면 고관절 다른 기저질환이 있다, 아니면 투병을 굉장히 오랜 시간 하고 수술했다, 이렇게 좀 안 좋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한 퇴원하고 하루 이틀 정도는 좀 불편한 애들이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적절한 시기에 양쪽 쓸개골 탈구 수술했다라고 하는 애들은 퇴원 시점부터 잘 걷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붕대까지 하고 있다, 붕대를 하고 퇴원했다라고 하면 대부분 잘 걷습니다.
이 붕대의 힘으로 지탱하기 때문에 퇴원할 때부터 잘 걸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소변, 대변도 스스로 잘 가립니다. 그다음에 재발, 재발도 많이 물으시죠. 그래서 요즘에는 보호자분들이 오실 때 재발을 안 묻는 분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냥 어련히 많이 알아보고 오시기 때문에 그냥 쓸개골 탈구는 좀 재발을 원래 하나 보지 하고 수술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아예 재발이 안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잘 없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요즘에는 재발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애들은 흔하지 않은 것 같고요. 너무 뭐 골변형이 심하다거나 아주 말기에 또 근위축이 동반된 그런 애들은 수술 전에 대부분의 수의사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반적인 수술로는 쓸개골 탈구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하는 경우를 예외로 둔다면, 그런 아이들을 예외로 둔다면 쓸개골 탈구 재발률은 흔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한 자릿수 미만이라고 보고 조금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곳에서는 뭐 3%다, 1%다, 내지는 뭐 재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아예 재발이 없는 수술은 아니에요. 재발이 없다라는 거는 그거는 아마 환자 선택을 잘 하지 않았을까, 뭐 너무 심한 애들은 안 한다거나 내지는 너무 심한 애들은 뭐 다른 수술을 추가로 한다거나 하기 때문에 재발률이 없는 거지, 재발률이 아예 없는 수술은 아니에요. 하지만 보호자분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재발률이 높은 수술은 아니다. 그리고 재발이 되는 아이들은 이유가 있어요. 아주 늦게 했다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쓸개골 탈구 수술을 받으면 안 됐던 아이거나 내지는 잘 회복되던 아이를 높은 곳에서 떨어뜨렸다거나 뭐 운동 제한이 안 된다거나 내지는 5kg대 수술했는데 6kg로 나타난다거나 뭐 그런 경우는 안 되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관리를 한다면 재발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많이 하시는 질문이 한쪽 하는 게 좋냐 양쪽 하는 게 좋냐, 이 질문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수술을 우리 아이가 한쪽 하는 게 좋냐 양쪽 하는 게 좋냐라고 많이 묻는데 제가 하는 대답은 좀 명확합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원래 수술해야 되는 쪽이 양쪽 다라면 두 쪽 동시에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수술 시간도 30분 정도면 끝나잖아요. 양쪽에도 1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한쪽은 해야 되고 한쪽은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없는 단계라면 한쪽만 하시는 게 좋아요. 간혹 보호자분들이 어차피 반대쪽도 나이가 들면 해야 되는데 이번에 할 때 한 번에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거는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한쪽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 쪽이라면 두 쪽 다 같이 하시는 게 좋고요. 한쪽을 하기 때문에 한쪽을 따라서 뭐 경미한 1기, 2기내를 같이 따라하고 싶다. 그런 경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치 원장님하고 상담을 해서 적절한 수술 방법들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정리를 하자면 어차피 해야 되는 다리라면 함께 하는 게 좋다. 쉽게 설명하면 3기고 3기예요. 그러면 무조건 같이 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무조건은 아니죠. 뭐 심장병이 있다거나 하면 한쪽 따라하는 게 좋겠지만 3기, 2기예요. 그러면 함께 하시는 게 좋아요. 3기, 1기예요. 그러면 3기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굳이 1기 내를 벌써 뭐 건드리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많이 하시는 질문이 비용인데 이건 사실 뭐 지역을 너무 많이 타잖아요. 지역을 타다 보니까 서울하고 뭐 경북에서 경북 청송에서 하는 거라고 다르겠죠.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대구, 부산의 비용을 설명해 보자면 쓸개골 탈구 편측 기준으로 수술 비용은 대략 한 7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술비 70에 입원비랑 마취비랑 마취 전 검사비 해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130만 원 정도 나오고 있고요. 130만 원 이 비용으로 측정하고 있고 보통 그 정도 금액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아기의 체중이 많이 나간다거나 쓸개골의 단계가 너무 높다거나 다른 처치들을 많이 하는 병원이라면 한 180까지도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기가 이제 병원에 들어와서 엑스레이로 진단받고 마취해서 수술하고 또 3, 4일 동안 입원 케어를 다 하는 금액이 130에서 한 180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작은 병원 내지는 조금 보호자랑 가까운 병원에서 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저렴하게도 가능한 것 같아요. 한 80에서 100 정도도 가능하신 것 같고, 아주 고가의 수술은 아니다. 그래서 쓸개골 탈구 수술은 뭐 디스크 수술이나 또 종양 수술, 뭐 그런 자궁 축농증 수술에 비해서 다소 저렴한 수술인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물론 보호자분들한테서는 아주 큰 수술이긴 하죠. 정말 많이들 걱정하시는 수술, 쓸개골 탈구 수술에 대해서 많이 하시는 궁금증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Q&A 시간이 많이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하고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